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이름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구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장기득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국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발생 시 통보를 받고 보호자들에게 뇌사 상태 설명 및 기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동의하시게 된다면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전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또 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사후에 각막 기증을 하신 사례가 익숙한데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장기들을 기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심장, 폐, 간, 췌장, 췌도, 신장, 소장, 안구 등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손과 팔, 발, 다리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심장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골든타임이 가장 짧은 장기인데 적출부터 이식까지 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폐, 간장 순으로 이식이 조금씩 더 골든타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4시간 정도면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네, 4시간이란 시간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특히 올해 초 동대구역에서 KTX 열차를 3분 지연시키면서 대구에서 서울로 심장이 수혜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기증자는 대구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통보가 왔었고 기증이 이루어졌는데 다음 열차를 타면 심장 골든타임 4시간을 도저히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철도공사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열차를 다행히 철도공사에서 이제 3분 정도 출발을 밀어주시면서 심장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참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소에 기차가 지연되면 항의가 쏟아질 텐데 맞아요. 그땐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심장이 어서 도착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말씀 들으니까 긴박하고 간절했을 그런 순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자, 그런데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내사 추정자를 신고받고 저희가 나가서 환자분 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이후에 보호자분들과 면담을 이루어집니다. 면담을 해서 보호자분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해 주시게 되면 3번의 의학적 검사를 이루어지고요. 3번의 의학적 검사에서 모두 내사에 적합하다라는 소견이 확인된다면 내사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내사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윤리적으로 기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장기 기증 수술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1%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절대 기증하지 않고요. 소생 가능이 없을 경우에만 기증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거군요. 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생명의 복음을 보면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기 기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의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뇌사 판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장기 기증 참여를 독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내 가족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년에 장기 기증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작년 한 해에 442분이 기증에 임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1478분에게 새 생명이 전달되었습니다. 3배 이상. 네. 하지만 이식 대기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45,000분에 달하는 이식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실 턱없는 기증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장기 기증률이 거의 최하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증자의 가족들을 또 생각해보면 장기 기증을 하라고 권유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무진이 부릅니다. 비와 당신. 네, 이무진이 부르는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장기구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보호자를 직접 만나고 그 절차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언제 어디서 뇌사 환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코디 선생님들은 상시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물으신 질문을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노래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기증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다행이다. 네. 뭐 기증을 정말 많이 하는 선진국 스페인이라든지 미국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기증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아시아에서는 기증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한 다행이네요. 국가입니다. 네.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다. 네,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다. 그리고 저희 근무 형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전국에 한 60명 정도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부, 호남지부, 영남지부로 분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콜이 오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콜이 들어오면 환자가 있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고 있고요. 네. 가서 뇌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혹시나 보호자분들이 기증에 동의해 주시면 기증을 동의하는 과정까지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그동안 병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24시간 대기하시고 또 직접 차로 움직이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 고충을 느끼시는지.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흔히 너는 그래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람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수혜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기증자만. 네, 저는 기증자만 만납니다. 매일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뇌사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매우 슬프고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 가족분들에게 환자가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하지만 장기 기증이라는 숭고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렇기에 저 또한 매번 감정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또 한 번은 코디네이터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한 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소방관이란 직업보다도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더욱 높게 측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증을 진행하는 유가족분들이 사실 더욱더 존중받고 장기 기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면담을 진행하는 저희도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참 이게 가족의 죽음으로 정말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장기를 기증해달라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그 심정이 어떨지 짐작도 안 되는데요. 그때 면담 때 어떤 마음과 또 말씀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시나요? 저는 기증이 유가족분들에게 특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건 누구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떠나보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그런 확신한 믿음으로 면담을 임하고 있고 그런 소중한 선택을 해주신 유가족분들이 최대한 힘드시지 않게끔 관련 절차를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기증이라는 선택을 내리신 가족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장기 기증에 동의하실 때 가족분들은 보통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너무 아프지 않게 보내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런 보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뇌사 판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 할 거고 적출 기증 수술에도 제가 참석할 거라고 그리고 수술 전에 수술에 임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모여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매우 감사드린다는 추모사를 읽고 수술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저희에게 관련된 절차를 다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의학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떤 예식이나 그런 의식으로 느껴지네요. 언젠가 또 장기 적출 수술에 들어가는 어린이한테 의료진들이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 한 장만으로 참 무게감이 있고 마음이 뭉클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가 있으신가요?
제가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하고 가장 기억에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례는 5개월이 채 안 된 아기였어요. 네, 5개월이 채 안 된 아기였는데 심지어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5개월 정도가 안 됐지만 몸무게는 5kg도 나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내사 조사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 긴장된 연속이었고요. 그런 이제 내사 관련된 판정이 모두 끝나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분에게 마지막 면회를 도와드렸거든요. 그 마지막 면회에서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안고 싶은데 의료적 장치들 때문에 아이를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어머님이 조용히 그 아기 침대에 같이 누우셨어요. 옆에 누우셔가지고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혹시나 다음 생에도 내 아들로 태어나서 다음엔 더 긴 시간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면회가 끝나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옷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기증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옷을 입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이 슈퍼맨 티였거든요. 슈퍼맨 티였는데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간 거니까 최고의 슈퍼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이 옷을 입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옷을 입히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이고, 그 5kg도 안 되는 그 아기가 진짜 영웅이네요.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 아기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지 전 상상이 안 되는데 또 그런 어머니도 진정한 슈퍼 영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장기구들 코디네이터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 해에 기증하신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입사하고 제가 처음에 장기 기증은 좋은 거지만 오히려 유가족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가족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정말 기증을 잘한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부모님을 형제를 그렇게 보내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숨 쉬고 어딘가에서 좋은 것을 보고 있을 테니까 내 가족이 정말 훌륭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좋아요.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저희도 제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뿌듯해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9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 말씀에서 숭고함이 느껴지는데요. 참 장기 기증을 선택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데 이렇게 기증을 뿌듯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다니 정말 정말 멋진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내 작은 물건 하나도 대가 없이 주는 것도 우리는 망설여지고 또 계산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 신체 일부를 기증하고 떠나는 그런 기증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장기 기증자와 가족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왔습니다. 장기 기증이라는 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행위일 텐데 2017년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장기 적출 수술을 하고 나서 공여자의 시신은 가족들이 알아서 가져가라는 그런 병원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 후로 장기 기증자가 급감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실제로 2016년도에 570분 정도의 기증자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기증자가 급격히 조금 줄었었고 지금은 한 해에 450분 정도의 기증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 너튜브에도 검색을 하면 그 사건이 아직도 뉴스에 나오거든요. 일단 그 가족분들에게 제가 그 사건을 있었던
장소를 대신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고 장기 기증을 진행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뉴스이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과장이 심하게 된 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정 보도를 냈는데 사람들이 정정 보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도 유가족분들에 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졌고요.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기증이 완료된 이후에 가족분들이 희망하시는 장례식장까지 저희가 다 모셔다 드리는 예우를 하고 있고요. 간혹 장례를 대신 치러주진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례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장례를 대신 지원해드리진 않고 장제비를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배정돼서 1년 동안 유가족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뉴스에 과장 보도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시신을 인도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극진히 예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오해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장기 이식 혹은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400병상의 이상에서 근무한 간호사만 가능하고요. 네.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 이후에 코디네이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을 거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 기증 업무는 굉장히 사실 조금 힘든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격이 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단순한 같아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 수혜자와 또 공여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먼저 수혜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증자와 그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건 의료진도 아니고 저희도 아닙니다. 기증을 해주신 기증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증자분들에게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숭고한 선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또 그 결정을 해주신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증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 아닙니다. 내 가족을 떠나보내는 순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이타적인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숭고한 결정이라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기증자와 유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뇌사자 가족에게 장기 기증을 권유하면서 언제나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끼고 계실 우리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도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네. 진심 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황치열이 부릅니다. 어찌 이주오. 누군가 문자랑 빵톡 오늘 많이 도착했나요? 어떤가요?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가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5014님 인사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동물보호센터 공사를 하고 계신데요.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네. 3152님께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 축복이죠. 장기 기증은 숭고한 나눔인 것 같아요.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울컥한 마음. 그리고 노코 아빠 요한님께서 저는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신장도 기증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경산 해피맘님께서 장기 기증 우리 남편분께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저희 가톨릭의 생명, 사랑, 존중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면서 시신 보존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야, 정말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베이로님께서 저는 눈이 좋아지면 눈을 기증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장을 기증하고 싶네요. 그것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산 해피만님 아까 그 아기 엄마의 사연 듣고 울컥해진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해피마님이 더 올려주셨는데 본인이 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X랍니다. 이렇게 또 해주셨고. 네. 그리고 네. 이지윤 마리아님 늦게 들어와서 잠시 들어보니 오늘은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말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나님께서도 저도 열심히 설득해서 우리 장기기증 아마 회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오늘 가슴 울리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더 듣고 싶고 또 아까 저희 노래 들을 때 아직 못 들려주신 이야기가 많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다 와갑니다. 오늘 함께 보시니 어떠셨나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가족분들과 장기 기증에 대해서 꼭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말씀을 많이 부탁드리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네.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는 동료들도 정말 사실 힘들게 다들 장기 기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동료들도 다 같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어하는 건 가족입니다. 특히 저희 가족들도 제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출동 나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뭐 1박 2일, 2박 3일 외부로 출장 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때 사실 너무나도 혼자서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사랑한다 이런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근데 그 말은 정말 매일매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소방관 같은 분들보다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게 어떤 맞습니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오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기증자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장기 기증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의 행위인지 알려주신 우리 김경수 코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네. 장기 기증 했는데 사실 네. 이제 좀 더 아까 누구셨죠? 네, 그 장기 기증 하시고 나서 친환경 음식을 더 잘 드신다 하시는 거 들으면서 술을 줄여야겠구나.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맞죠? 맞아요.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런 그 책임감도 기증자분에 대한 필요한 예우기도 것 같아요. 하겠죠. 예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해피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고 네.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하트까지 남겨주셨고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오늘 맞습니다. 너무 눈물 나는 사연도 많고 네. 정말로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들으시면서 나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5014님께서 저도 2011년에 골수 기증했어요 하고 남겨주셨고 우리 7641님께서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존경합니다. 그렇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장기 기증을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들어오셔서 기증 희망 등록 서약을 하실 수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근하기 조금 힘드신 환경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1577-1458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콜센터거든요. 네. 여기로 전화하셔서 기증 희망 등록하셔도 되고 그마저도 조금 힘들다 하면 가까운 보건소와 대학병원에 방문 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매년 장기 기증 봉헌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바로 지난 9일에도 서울에서 행사가 개최됐었죠. 장기 기증 희망자와 생명 나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또 장기 기증 희망자들의 서약을 갱신하는 등 여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인사드릴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장기구득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되새겨보면서요. 위령성월 셋째 주 나의 죽음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함께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곡으로 핑클의 영원한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놀아요.